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70강에서는 환꼬조의 생애의 가장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현양의 포위에서 등공과 혈혈단신으로 겨우 몸이 빠져나온 이 환꼬조의 처지는 바로 한신의 군대를 찾아가서 한신의 군대를 장악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환나라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으로부터 다시 환나라가 점차 회복되어 가는 양상을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꼬조는 새벽에 일찍이 들어가서 한신과 장이 두 군대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꼬조는 다시 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글이 안 나왔지만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하여 보면 어떤 처지냐면 등공하고 한꼬조 단 두 사람이 피신을 나간 것입니다. 도망 나간 것입니다. 바로 북쪽으로 황하강을 건너서 소수무 전사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역사와 같은 곳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이런 새벽녘에 자칭 환시라하고 자기는 제왕인데도 자기는 자칭 환나라 사신이라 이렇게 핑계대고 시입조벽하니 달려서 조나라 성벽으로 들어가니 장이와 한신이 아직 잠에서 일어나지 않은 처지에서 바로 이것을 병권을 강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적기관에야 그 누워있는 데라고 하는 것은 그 기자는 한신과 장이 그들이 누워있는 데로 들어가서 나아가서 그들의 한신과 장이의 인부를 탈취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병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휘로서 소, 제장 모든 장수를 불러서 부서를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부서를 바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신의 통수권이 아니라 환꼬조 통수권에 의하여 군대가 조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모든 부대장을 요즘 말로 하면 부대장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놨는데 한신장이가 일어나서 보고서야 이에 한왕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대경실색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한왕이 기탈양인군하고 한왕은 이미 두 사람의 한신과 장이의 군대를 모두 점령하고 바로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로 후속 조처로 곧 장이로 하여금 순행하야 이 말은 모든 길을 따라 행하면서 비수조지하고 조나라 땅을 방비하여 지키도록 하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한신이 상국하여 한신을 임명하여 상국으로 삼아서 조병미발자라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징발하지 않은 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조나라 병사로서 징발당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수라는 것은 거둬들인다라는 것은 모두 소집한 것입니다. 이렇게 병력을 보충해 가지고 제나라를 공격하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혈혈단신으로 도망쳐 나온 고조가 죽음을 면한 것입니다. 만약에 패잔병처럼 한신과 장이를 찾아갔다면 만약에 거기에서 한신이나 장이나 붙잡아 놓으면 이건 필부를 사로잡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한꼬조는 그러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새벽에 들어가서 모든 군대의 부대장의 편제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 장수들 역시 선고의 포위에서 서서히 나와서 한왕을 따르게 됨으로 해서 다시 황꼬조의 세력은 부흥하기에 이른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정들 역시도 점점 득출 선고하여 선고 땅에서 벗어나면서 종한왕하다, 한왕을 다시 따르게 되면서 세력이 커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황후는 초나라는 마침내 선고 땅을 이미 빼버렸고, 이 말은 점령을 했고 다시 서쪽으로 진격하려고 하였을 적에 환나라가 병사를 시켜서 공이라는 데에서 갈지자 황후를 막아냄으로 해서 연기불득사하다 바로 그 황후가 서쪽으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 바람에 황꼬조는 위기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한왕이 다시 부흥할 수 있고 황후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오창의 곡식을 누가 점령하느냐가 천하를 얻을 수 있느냐, 천하를 잃게 되느냐의 결정타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환꼬조가 먼저 탈취함으로 해서 천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황후의 천하를 잃게 되는 것은 군량미 부족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인데, 한왕이 요견 선고 이동하여 한왕이 선고 이동 땅을 버려서 공락에 주둔하면서 황후를 막아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적에 역생이가 기발한, 그야말로 요즘 흔히 젊은이들이 말하는 신의 한 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 신의 한 수가 오창의 곡식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역생이 어떤 말을 했느냐, 지 천지천자는 왕사가성이라, 여기가 명언인 것입니다. 하늘을 하늘로 삼을 줄을 아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늘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다른 하늘은 뭘 의미하느냐, 자, 그것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여기 하늘은 백성입니다. 하늘, 여기의 하늘은 음식인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이 가장 하늘처럼 귀중히 여기는 먹고 사는 거, 그걸 제대로 파악하면 왕의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말은 현대적 의미로 분석하면, 다시 말하면 경제를 활성화시켜주면 모든 왕업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왕자는 이민이 천하고 왕이라 하는 것은 백성으로서 하늘을 삼고 해서 이게 하늘천자로 앞에 하늘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이식으로 이천하나니, 사람이라는 것은 일단 먹고 사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라는 것이 바로 뒤에 하늘천자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정말로 하늘처럼 귀중히 여기는 이 모든 경제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식이 어디가 많으냐? 부오창은 천하 전수구이라, 천하에서 모든 군량미를 그쪽으로 수송해 놓은 것입니다. 수송해 놓은 지가 오랜 터라 장속이 심다원을 거기에 저장된 곡식이 매우 많은데, 초나라 사람들이 그 형양을 정벌하면서 불견수 오창하고, 지금 그렇게 귀중한 오창을 황후가 견고하게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병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지금 가버리니, 이것이 바로 하늘이 환나라에게 미천을 깔아준 일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온 조카는 온컨대 이 하늘이 준 기회를 그대는
서둘러서 병사를 진격하여 수치 형양하여 형양 땅을 수치 거기를 점령해 가지고 그 오창지서 가고 오창의 곡식을 점거하고 성고의 요새지를 딱 가로막아서 방비를 하고 태항산에 이건 태항산을 말하니까 태항산의 길을 막고 그 비호지구하고 비호산의 입구를 막아내고 백마의 진을 수비하면서 이시제후 형제지세면 제후들에게 모든 세계는 우리가 제패했다. 이렇게 요지요지를 모두 다 제압하고 있다. 이게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굳이 말하면 이 형자는 지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재할 수 있다 이 말은 요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후들에게 이 천하의 모든 요새지를 점령하고 있노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천하 사람들은 누가 이길 줄을 알기 때문에 돌아올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 속에가 이렇게만 하면 황후를 벗어나서 황고조로 모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한고조가 이 말을 따라서 역생의 말을 따라서 이에 다시 오창속을 취하는 모의를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고조가 바로 천하를 얻게 되는 부분으로 직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또다시 말하는데 또 황고조를 설득하여 말하기를 방금의 연조 이정하고 바야흐로 연나라 조나라가 이미 평정되었고 유제 미하라 오직 제나라는 이엇 항복하지 않았다. 모든 전시의 전종이 전시의 왕족이 너무 강하여서 부해대하고 바다와 대산을 뒤로 하고 저 하제하니 하제를 바로 가로막아서 저 대항하고 있으니 수만사라도 비록 수만 명의 군사를 보낸다 할지라도 미가이 세월파야라 이것은 한 해 몇 달 사이로 이 말이 세월로서 이 말은 1년이나 또는 몇 달이나 이러한 걸로서 격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신은 청컨대 복명조 신은 청컨대 명조는 임금의 조칙을 존칭으로 쓰니라고 명조를 하는 거예요. 명조를 받들어서 이 말은 당신의 조칙을 받들어서 제나라 왕을 설득하여 새 제왕하야 사위한이 칭 동번홀이다. 하여금 제나라 왕으로 하여금 한나라를 위하여 동쪽 울타리에 제후국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동번이라고 칭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상활선타하고 그 말이 좋다 하고 이에 역생으로 하여금 제왕을 유색해 하였는데 어떻게 했느냐. 천하지사 귀환을 가자히 체결하 천하의 모든 일은 다시 말하면 통일천하는 환나라에게로 귀결될 거라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도 계책해서 헤아려 볼 수 있다. 왕질선하하면 왕께서 먼저 진짜 빠르게 먼저 항복하시면 제국을 가득히 보오니와 제나라를 보존할 수 있으려니와 불연이면 끝까지 버티고 대항한다면 제나라의 위망을 가립이 되리이다 립자는 곧바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멸망이 당신 코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상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은 엿과 매 두 가지뿐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존할 수 있는 엿을 물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도와 위협을 가지고 항상 유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상투적인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시에 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제 나라에서는 한신이 또한 동쪽으로 병한다 이 말은 동쪽으로 진격하는 병사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고 사 화무상 장군과 전해라는 장군으로 하여금 장중병하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중병을 거느리고서 하니까 막강한 군 병력을 가지고서 큰 병력이란 말을 중병이라 하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병력을 이끌고서 역하에 조돈하여 환나라를 막아내도록 했는데 금납 역생지연하야 역생의 말을 받아들임에 미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환나라 더불어서 평하고 이 말은 서로의 강화조약을 체결해버리고 이에 역할을 지키고 있는 전비를 모두 파자는 그만두게 해버린 이것이 패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생에게 이미 항복함으로 해서 모든 일은 끝난 것처럼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신에 대한 방비가 제 나라에 전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한신은 허를 찌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역생은 안에서 설득을 했지. 사실은 이것은 외교전으로서 역생이 말한 것이지 사실은 한신하고 그 일이 타협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신은 이에 허를 찔러가지고 이런 상황을 역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신이 그만두려고 하자 괴철이라고 하는 그 밑에 있는 모사하는 사람이 철새에 격제하다 괴철이가 설득해가지고 제나라를 공격토록 해서 일거에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한신이 임병동할 때 한신이 병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진격할 적에 미도 평헌하여 평헌을 아직 건너지 못한 지점에서 문 여기기 이세하지하고 여기기가 이미 설득해서 제나라를 항복시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지론이 거기에 멈추고 그만두려고 했더니 변사 괴철이가 나서서 세신을 한신을 설득한 것입니다. 장군이 수조격제언을 장군은 조칙조자니까 엄연한 왕명을 받들어 갖고 지금 제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한나라에서 독발간시하여 한나라에서 유독 간시를 보냈다 이 말은 사이에 공식이 통보도 않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제 나라를 항복시켰으니 영유조 어찌 왕명을 둬가지고 장군을 정벌하지 말라라는 명령 받았냐? 제 나라 정복하지 말라라는 왕명은 지금 내려오질 않은 거예요. 또한 역생이가 하나의 이 유세, 세치, 혀를 가진 사람으로 수레에 엎드려가지고 바로 이게 문장 쓰는 법인데 세치 혓바닥을 놀려가지고 노 삼촌지설하여 하제 70여 성이언을 제 나라 70여 성을 항복시켰는데 자 반대로 문장 대비법으로 역생은 하나의 유세지사 장군은 바로 역생은 세치 혓바닥인데 장군은 수만 명의 병사로서 세료에 임하는 1년 남짓 있으면서 이에 조나라 50여 성뿐이 항복시키지 못했으니 위장수세에 장수 노릇한 지 몇 년 동안에 도리어 하나의 수조지공 이 역생과 같은 그 못난 유학자의 공만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제 나라 70여 성을 정벌하지 않으면 무슨 체면이냐고. 한신이 그렇게 그 말이 옳다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해가 넘어가면서 바로
황후 4년과 황꼬조 4년은 이미 전세가 판가름 나버린 시대라고, 그런 세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신이 이렇게 정벌하니까 제나라는 맥이 나를 속였다, 역생이가 라고 해서 역생을 삶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생을 외교관으로 보내면서 황꼬조는 한신에게 더 이상 정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 것입니다. 신이 스파 제 역하군하고 한신이 느닷없이 제나라 역하군을 습격해서 격파해버리고 수지 임찬이 바로 임치라는 제나라 수도에까지 밀어닥치니 누가 보더라도 제나라 왕 입장에서는 역생이 나를 팔아먹었다, 이 말은 나를 속였다라고 해서 역생을 삶아 죽이고 병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고밀 땅으로 바로 제나라 왕은 피신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 환왕은 선고를 취해가지고 황후와 서로 지킨다라는 것은 서로 대치하는 양상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단락으로 나오는데 이 단락을 보면 바로 한왕이 대파 초건해가지고 모조리 진나라의 보배를 이번에는 두 번째로 보배를 모두 찾아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초군은 오창의 그 군량미를 빼앗겼기 때문에 먹을 것이 적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 바로 황꼬조의 아버지를 삶아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만 이것이 되질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황후하고 서로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황후가 한왕에게 화살을 몰래 쏴가지고 가슴을 다치게 되고 선고 땅으로 도망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맞은 화살에 의해서 곧바로 죽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 화살을 맞고도 7년 후까지 살고 있었다라는 걸로 보면 이 화살이 황꼬조의 죽음을 재촉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직접적 영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황후를 대파하고 초나라 보배를 모조리 가져오게 되는 부분인데 초나라 대사마인 구가 성고 땅을 지키고 있었을 적에 황후가 부탁을 해요. 영 군수 물전하니 구에게 뭐란 거나 하여간 어떻든 수비만 하고 싸우지를 말으라고. 아예 한나라가 좌우지간 자주자주 도전을 해도 바로 이 대사마 구가 초군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욕을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욕 잘한 것도 일종의 심리전이에요. 전쟁이 나면 이 욕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심리전으로. 꼭 그렇게 사람을 시켜서 욕하기를 며칠을 하니까 그 욕을 듣다 성질이 나갖고 대사마 구가 토병사손을 사수로 병사를 건네서 진격해오자 사조리 반도에 사조리 절반쯤 건너왔을 때 한나라가 바로 대사마를 공격해갖고 대파 초건해버리고 선고 땅에 다시 들어가서 초나라의 모든 보배는 다시 찾아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구와 사마흔이 거기에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스스로 목을 찔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왕이 병사를 이끌고 항하를 건너서 다시 선고 땅을 취하고 광무에 주둔하면서 오창의 군량미를 바로 나아가게 가져오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이제 마지막 끝나버린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후가 문 송고파하고 송고가 이미 격파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병사를 이끌고 광매에 주둔하면서 환나라로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바로 이러면서 황후는 일거에 기세가 꺾이게 되고 황고조는 상대적으로 기세등등한 마지막 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 번의 전투가 남아있긴 하지만 대세는 이미 결정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